여러분 혹시 요즘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고 귀찮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억지로 얼굴 보고 웃으며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차라리 혼자 편안하게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말이죠. 우리는 왜 그렇게 무의미한 관계에 매달리며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고 있는 걸까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함께 있으면 더 괴롭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 임계점을 넘어섰을 때 우리는 문득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잠이나 잤더라면 내 몸과 마음이 훨씬 더 건강해지지 않았을까? 이 질문에 대해 다소 독설적이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명쾌한 해답을 내려준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19세기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인간의 사교성을 단순히 도덕적인 미덕이 아니라 때로는 내면의 빈곤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차라리 고독을 선택할지언정 천박한 군중 속에 섞여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는 것이 그의 핵심 통찰입니다. 이 냉철하고도 명쾌한 통찰이 오늘날 무의미한 인간관계에 지쳐버린 여러분에게 어떤 구원과 위로를 줄 수 있을지 한 평범한 직장인의 일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4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 김민준 씨가 있습니다. 김민준 씨는 주변에서 참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듣는 인물입니다. 누구 하나 술 한잔 하자고 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고 고등학교 동창회부터 직장 동료의 경조사까지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혹시라도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먼저 나서서 농담을 건네는 타입이죠. 하지만 이렇게 바쁜 사회생활 속에서 김민준 씨의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황폐해져만 갑니다. 지난 금요일 밤,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억지로 나간 동창회 자리에서 문득 깨닫습니다. 몇 시간째 이어지는 대화는 오직 누가 더 비싼 차를 샀는지, 누구의 자녀가 어떤 명문대에 갔는지, 혹은 어떤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하는 자랑과 비교뿐입니다. 그 속에서 김민준 씨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장단을 맞추지만 정작 자신의 깊은 고민이나 삶의 진솔한 이야기는 꺼낼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목소리는 점점 커지지만 마음의 거리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는 기분입니다. 결국 자정이 다 되어 집에 돌아온 김민준 씨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밀려오는 허탈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 그 아까운 시간과 돈을 썼을까? 내일 아침이면 기억도 안 날 가벼운 말들을 주고받느라 정작 나 자신과 보낼 시간은 다 써버렸구나. 이런 김민준 씨의 모습은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인과 같아지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버린다. 김민준 씨는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정작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을 내팽개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소모시키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말이죠.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사교적 본능을 매우 유명한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바로 고슴도치 우화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게 되고 다시 멀어집니다. 그러다 추위를 참지 못해 다시 다가가면 또다시 상처를 입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죠.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 상처 입지 않을 적당한 거리를 찾아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교성이란 것은 마치 난로와 같다. 현명한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난로의 온기를 즐기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난로 속으로 뛰어들어 화상을 입는다. 김민준 씨가 동창회에서 느꼈던 그 허탈함은 마치 난로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 마음에 화상을 입은 증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타인의 시선에 목을 매고 무의미한 모임에 집착하는 걸까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분석은 매우 냉철하고 때로는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을 찾는 이유가 단순히 사랑이나 우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텅 비어 있고 공허함과 단조로움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홀로 있어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마치 형벌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텅 빈 내면을 채우기 위해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빈 가방 2개를 합친다고 해서 내용물이 생기지 않듯이, 공허한 사람들끼리의 만남은 결국 더 큰 공허함만을 남길 뿐입니다. 서로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관계는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조언합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도 자신의 사유와 상상력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다. 반면 둔감한 자는 아무리 화려한 사교 모임에 참석해도 자신의 비참한 내면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이쯤에서 우리는 김민준 씨의 지난 주말을 다시 복기해 봐야 합니다. 그가 동창회에 나가지 않고 그 시간에 차라리 깊은 잠을 잤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잠을 가리켜 생명의 이자를 받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회복하는 가장 고귀하고 필수적인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가치 없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갉아먹고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시기, 질투, 허영심, 그리고 의미 없는 참견들을 받아내느라 우리의 뇌는 쉴 틈 없이 혹사당합니다. 반면 잠은 모든 소음과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우리를 격리하고 오로지 나 자신의 생명력을 보존하고 재충전하는 행위입니다. 김민준 씨가 그날 밤 억지로 모임에 나가는 대신 일찍 잠자리에 들었더라면 다음 날 아침 그는 훨씬 맑은 정신으로 깨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맑은 정신으로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읽거나 조용히 산책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강조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곧 자유를 의미하며,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릴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품격 있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미한 관계에 목을 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타인의 확인과 인정을 받아야만 안심하는 나약함의 소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무조건 모든 문을 닫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현실적인 관계의 기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을 괴롭히고 소모시키는 저질스러운 인간관계를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박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자신을 천박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우리는 흔히 인맥이 곧 능력이라고 믿지만 질 낮은 인맥은 오히려 우리의 앞길을 막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사람, 오로지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에너지를 빨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느라 여러분의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만날 바에는 차라리 잠을 자거나 벽을 보고 앉아 혼자 사색하는 편이 100배 낫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나 기회는 여러분이 잃게 될 정신적 평화와 삶의 활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로, 고독을 즐길 수 있는 내면의 자산을 꾸준히 쌓으십시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타인의 소문에 열광하고 남의 사생활에 집착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지적인 풍요로움이야말로 인간관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했습니다. 독서, 사색, 예술 감상, 혹은 자신만의 깊이 있는 취미를 가지십시오. 내면이 충만한 사람은 타인의 박수나 인정이 없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이 자신의 신성한 고독을 방해하는 것을 경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와 즐거움을 온전히 알게 될 때, 비로소 관계의 주도권은 여러분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누군가 만나자고 했을 때, 그 시간에 책을 읽는 게 더 즐겁겠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내공을 기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셋째로, 예의는 갖추되 마음은 주지 않는 법을 배우십시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마치 나무를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구부러졌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나무를 바꾸려 하지 않듯이 이상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그저 저런 종류의 인간도 있구나 하고 가볍게 넘기십시오.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들의 손위에 놀아나게 됩니다. 적당히 친절하고 적당히 거리감을 두는 태도, 그것이 바로 고슴도치의 지혜입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는 울타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과 평화를 타인에게 쉽사리 내어주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다시 김민준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몇 달 뒤, 김민준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마다 습관적으로 참석하던 술자리를 모두 거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의 빈정거림도 있었고, 혼자 남겨진다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에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고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밤 십시면 잠자리에 들어 충분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던 그의 안색이 밝아졌고 업무 집중력도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말들과 소모적인 관계에 영혼을 팔아왔는지를 말입니다. 김민준 씨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자신이라는 가장 훌륭한 친구와 깊이 대화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가끔 정말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날 때면 그 시간은 이전보다 수십 배 더 밀도 있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억지로 채우려 했던 공허함이 스스로를 돌보고 보살피는 충만함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고독의 미덕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타인의 평판이 중요해 보이고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성공의 척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엄중한 진실은 결국 인간은 혼자 태어나 혼자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엄중한 진실 앞에 서서 왜 우리는 끝까지 타인의 그림자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고상한 영혼의 운명이다.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 고립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고 독립적인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하고 천박한 사람들은 결코 고독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소음을 만들어내고 서로를 핥히며 군집 생활을 이어갑니다. 마치 두려움에 떠는 양 떼처럼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인간관계에서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더 높은 차원의 평화와 자유를 향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가지 않으면 저 사람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내가 거절하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부질없는 걱정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력을 갉아먹는 독소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휴식과 고독을 기꺼이 존중해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차피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행인들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목소리를 빌려 전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자신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지만 그 대가로 얻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이 타인에게 맞추느라 포기했던 그 소중한 부분들을 이제 다시 되찾아 오십시오. 의미 없는 사람들과 모여 앉아 남을 험담하거나 자랑을 늘어놓는 시간보다 방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이 훨씬 더 신성하고 가치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사회성 없는 사람이라 부르든 까칠한 사람이라 부르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의 단단한 내면에 다가오지 못해 매는 투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의 고요하고 품격 있는 길을 가면 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 있을 불편한 모임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낮에 있었던 누군가의 무례한 말 때문에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이제 그 마음에 가득 찬 소음의 스위치를 끄십시오. 여러분의 침대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여러분만의 성소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잠은 우리 영혼의 안식처이며 무의미한 인간관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는 유일한 도피처입니다. 가치 없는 사람들을 만나 에너지를 탕진하느니 깊고 고요한 잠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위한 가장 위대한 선택입니다. 내일 아침 더 맑은 정신으로 깨어나 오로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누구를 만날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철학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품격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아니, 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나의 영혼을 고양시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과감히 끊어내고 나를 채우는 고독을 기꺼이 껴안으십시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유했고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천재성과 대화했고 진리와 소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천재는 아닐지라도 나 자신의 삶이라는 유일무이한 예술 작품을 가꾸는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의 눈에 보기 좋은 작품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만드십시오. 그 작업은 타인과 북적이는 거리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고요한 방, 깊은 잠, 그리고 정적만이 흐르는 고독의 시간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인생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오가는 추와 같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이 유명한 말은 우리가 왜 관계에 집착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혼자 있으면 무료해서 고통 속으로 뛰어들고 고통스러우면 다시 무료함을 찾아 도망치는 것이 인간의 굴레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이 추의 움직임을 멈추는 법을 압니다. 무료함을 고독으로 승화시키고 고통을 배움으로 전환하는 힘. 무의미한 인간관계는 이 추의 움직임을 더욱 빠르고 요란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 그 요란한 소음을 잠재우고 여러분 내면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잠을 청하기 전 오늘 하루 고생한 나 자신에게 나지막이 말해주십시오. 오늘 참 잘했다. 누군가에게 맞추느라 애쓰지 않아도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내일은 더 고요하고 더 너다운 하루를 보내자.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군중 속에 섞이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혼자 날고 사자는 혼자 걷습니다. 양들만이 떼를 지어다니며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안심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양입니까? 아니면 사자입니까? 사자의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독 뒤에는 타인의 침범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자유와 평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인간관계에 힘을 빼느니 그 에너지를 여러분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비축하십시오. 잠은 그 비축의 가장 첫 단계입니다. 이제 무거운 눈꺼풀을 닫고 세상의 모든 소란으로부터 멀어지십시오. 그곳에 진정한 여러분의 집이 있고 진정한 휴식이 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집 거실에 칸트의 초상화와 부처의 조각상을 두고 매일 고독 속에서 그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수다보다 죽은 성현들의 침묵 속 가르침을 더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역사 속의 지혜자들, 아름다운 음악들, 그리고 창밖의 고요한 풍경들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고귀한 친구들을 놔두고 왜 자꾸 우리를 갉아먹는 사람들에게로 향하려 하시나요?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정원을 무례한 발소리로부터 보호하십시오. 그 정원에는 오로지 여러분이 허락한 소수의 진실한 이들과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평화롭게 거닐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이 독설 같은 조언이 사실은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우리가 타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주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나의 행복을 타인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권력을 다시 빼앗아오라고 말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의 문제일 뿐, 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가슴에 새길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담백하고 고요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필요한 약속은 정중히 거절하고 비어있는 시간에 무엇을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햇살을 바라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영혼은 다시 차오를 것입니다. 그렇게 채워진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상처 주지도 받지도 않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온전해야 타인도 온전하게 보입니다. 내가 굶주려 있으면 타인을 나의 배고픔을 채울 도구로만 보게 되지만 내가 배부르면 타인을 그저 그 자체로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차갑고 냉소적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이 깔려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게 보낼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한 현자의 외침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짜 금 조각 같은 인간관계에 현혹되지 말고 진짜 금인 나 자신의 평온을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무의미한 사람들과의 100번의 만남보다 나 자신과의 단 한 번의 깊은 조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모든 생각을 멈추고 편안하게 누우십시오. 여러분의 방안을 채우는 고요함에 집중하십시오. 이 고요함은 여러분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내일을 살아갈 새 힘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말도 이 평화를 깨뜨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완벽하며 가장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를 만끽하며 깊은 휴식의 바다로 들어가십시오. 잠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세상과 싸워 얻어낸 가장 값진 전리품입니다. 그 전리품을 기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무의미한 인연들에 지친 여러분의 마음이 쇼펜하우어의 이 서늘한 지혜를 통해 오히려 따뜻하게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독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존중하며 불필요한 소음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는 용기. 그 용기가 여러분을 더욱 품격 있는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평온한 밤 되십시오. 여러분의 고독이 찬란한 빛이 되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 만날 바엔 잠이나 자.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귀한 삶을 지키는 가장 적극적인 투쟁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잠드십시오. 세상은 잠시 꺼두어도 괜찮습니다. 오로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평화만이 이 방에 머물게 하십시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분히 쉬고 충분히 고독해지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이 찾던 진정한 행복의 열쇠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